창밖을 향한 아주 작은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 오늘 속삭이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평 남짓한 병실, 하늘을 가로막는 회색 담벼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상상력.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일 거야. 내가 느끼는 불편이 가장 큰 고통일 거야. 하지만 오늘 이 짧고도 깊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세상은 내 눈앞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진짜 삶은 얻는 것보다 나누는 데 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풍경 너머 보이지 않는 진심을 느껴보는 시간. 자, 이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오래전 세상 한쪽 작은 병원의 한켠, 조용하고 오래된 병실 안 2명의 환자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에는 겨우 하나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낡은 창틀, 희미하게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그 작은 창을 통해서만 세상 바깥에 살아있는 풍경을 겨우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누운 환자는 비교적 행운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니까요. 느릿하게 고통스런 숨을 참고 그는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세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침대에 누운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루하루 움직일 수도 없이 텅 빈 천장만을 바라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가의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맞은편 친구를 바라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호수 위로 햇살이 반짝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반대편 환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모이를 던져주네요. 모형 배를 띄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간간히 숨을 고르며 그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창밖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려내는 풍경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두 눈을 꼭 감고 그 말을 따라 자신의 머릿속에 세상을 그려나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치 자신이 그 호숫가 벤치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또 그 다음날 오후. 창밖을 볼 수 없는 환자에게는 그 친구의 목소리만이 세상을 잇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좁은 병실은 두 사람만의 조용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회색빛 병실이었지만 그들의 오후만큼은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따스하고 평화로웠던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는 문득 아주 조용히 스며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저 사람만 창밖을 볼 수 있는 걸까? 왜 저 특권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까?
처음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누어 준 사람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해. 스스로 다짐하며 눈을 감아도 그 작디 작은 불만은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의 질투는 더 커졌습니다. 마치 잔잔했던 호수 위에 떨어진 조약돌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점점 커져가듯이 그는 창가에 환자가 들려주는 풍경을 듣는 대신 자신이 직접 창밖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침대에 누워 있다면 나도 그 풍경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점점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따뜻한 풍경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갈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깨는 가늘고 끊어질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심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떨며 간신히 손을 뻗었지만 힘이 빠진 손은 허공만 허우적거릴 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팔을 뻗으면, 조금만 용기를 내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욕심, 작은 이기심이 손과 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창가로 갈 수 있다면,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결국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병실 안에 메아리 쳤고 곧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의 환자는 조용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래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양심 역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창문을 스치듯 스며들 때 조용히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침대에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담요를 접고 침대를 비우고 작은 소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부재를 조용히 애도하듯이.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요청했습니다. 저를 창가로 옮겨주세요. 간호사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야윈 몸을 들어 창가 쪽 침대로 옮겨주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자리, 바라던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들뜨는 기대감과 이제야 세상을 얻는 듯한 뿌듯함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힘겹게 팔에 힘을 주고 부서질 듯 아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햇살도 없었습니다. 호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색빛으로 덮인 차갑고 거대한 콘크리트 벽만이
창 너머를 막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서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대했던 세상은, 애타게 그리던 풍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창가에 누워있던 그 환자만이 없는 풍경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고통스러운 숨을 참아내며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가장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세상으로 바꿔서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에게 매일같이 선물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고립된 작은 병실에서 자신의 고통을 삼키면서도 갑자기 작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욕심, 질투에 눈이 멀어 도와주지 않았던 그 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깃든 깊은 빈자리를 느끼며 그제야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세상은 창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밖의 회색벽 너머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지금도 여전히 한 아이가 호수에 모형 배를 띄우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속삭이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 모든 풍경을 다시 마음속에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그 창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했던 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질투합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진짜 어떤 곳인지, 그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회색 담벼락 앞에서도 호수를 보고 꽃을 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작은 병실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어떤 풍경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풍경은 마음으로 그려야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창밖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미소 지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창밖을 보는 눈은 우리가 가진 세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 하나를 건넬 수 있는 상상력,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창밖을 그리고 계신가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진짜 풍경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려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삭이는 지혜였습니다.